안녕하세요. 엑셀 기초와 활용 그 네 번째 시간.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셀, 행, 열이 있죠? 바로 이것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행을 선택하는 방법, 열을 선택하는 방법, 즉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행열, 삽입,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과 열은 각각의 높이와 넓이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높이와 넓이를 마우스로 조정하는 방법 또는 우리 리본 메뉴에 있는 명령어로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새로운 문서 하나 열어주시겠습니까? 저처럼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셔가지고 엑셀 문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는 직사각형 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릴 때 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로줄을 오행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행머리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쭉 놓이면은 이것은 열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P 하고 나와 있는 게 열 머리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엑셀은 이 행과 열,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트를 이룬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트가 모여서 커다란 통합 문서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나면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같이 선택이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글씨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찍은 이곳은 B의 이 셀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 상자에 보시면 B의 2라고 찍히신 거 보이시죠? 제가 이곳에다가 번호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번호라고 쓰시면 되겠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 아래에도 입력을 할 거니까요. 자, 1이라는 숫자부터 제가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이때 저랑 같이 채우기 배우셨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1 입력하셨습니까?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굳이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력 완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처럼 편집이라는 그룹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편집 그룹이 안 보이신다면 아마 홈 탭이 아니실 거예요. 먼저 홈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편집 그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아이콘 보이시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는 이 두 번째 아이콘이 바로 채우기 버튼입니다. 채우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계열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아래로 채우실 거죠? 열입니다. 아래로 채우실 때는 저처럼 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1, 2, 3, 4 하실 거니까 선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씩 증가시킬 거거든요. 단계값은 1, 종료값은 얼마로 해주시냐면 이렇게 100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그러시면 확인. 이게 저번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 입력하실 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번호 1이라고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 20, 30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 첫 번째 C의 3자리에다가 10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엔터 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편집 그룹의 계열에서 클릭하시라고 했어요. 이때 바로 아래쪽이니까 열 선택하셨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선형 선택하시고 단계값은 제가 10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값은 여러분 100이 10씩 올라가니까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종료값은 1000. 열 선택하셨습니까? 선형 선택하셨습니까? 10 넣으시고 1000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1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000까지 깔끔하게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샘플링 삼아서 여기에서 선택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셀을 선택하실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의 이 셀을 선택해라 하면은 B의 2에 있는 셀에 가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C의 3셀을 클릭해라 하시면은 C열의 3행에 10이라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이게 바로 단순한 하나의 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1, 3, 5, 7, 9 하는 이 5개의 숫자만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떨어진 영역의 데이터를 선택할 때 여기서는 셀이라고 하겠죠? 셀을 선택하실 때는 먼저 첫 번째 셀을 클릭 한번 하시고요. 떨어진 영역의 셀은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셨습니까? 클릭 하시고 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 영역의 셀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영역을 해제하실 때는 바깥 빈 공간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선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론 원시적으로 마우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보십시오. 마우스의 모양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십자 모양의 통통한 흰 색깔일 때 얘가 바로 선택할 때의 마우스 모양인데요. 이 상태에서 1부터 10까지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저처럼 블럭 지정이 되면서 연속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1부터 여기 오른쪽 열에 있는 100까지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천천히 B의 3셀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100까지 쭉 드래그를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연속적인 영역 선택하실 때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래그였습니다. 그런데 드래그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곳에서 드래그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B의 3에 있는 1부터 저기 C의 마지막에 있는 1000까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꾹 누르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한참 동안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내리시다가 말 그대로 100자리가 되었을 때
그 데이터가 보는 배경이 되었을 때 얼른 마우스를 놓으셔야 되지만은 한두 번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놓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속적인 영역을 선택하실 때는 바로 여기 보시면 B의 3셀에서 클릭하셨습니까? 클릭이라는 동작은 분명히 마우스를 빠르게 눌렀다 떼시는 게 클릭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B의 3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우스의 휠 아시죠? 휠을 살살살 이렇게 아래로 돌리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102행에 10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 Shift를 누르시고, 무엇을 누르시라고요? Shift입니다. Shift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1000을 클릭하시면 저처럼 위쪽에 있던 1부터 지금 보시는 마지막에 있는 1000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Shift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선택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B에 3셀 클릭하셨습니까? 이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까지 바로 쭉 선택하도록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꾹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향키 중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 아시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를 콩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102행에 있던 1000행에 있던 3000행에 있던 데이터가 있는 만큼 자리까지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오른쪽에 1000까지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시면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아래로 내리실 때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쓰셨죠?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화살표를 동시에 통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있는 만큼만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클릭하셨습니까?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입니다. 오른쪽도 선택하고 싶으시다고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처럼 데이터가 입력된 만큼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단점은 있습니다. 데이터 있는 곳까지 선택이 된다는 거. 첫 번째 하셨던 드래기나 쉬프트는 연속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알려드린 단축키는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곳부터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까지 선택이 된다. 이 차이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걸 B열이라고 합니다. D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열을 다 선택하실 때는 물론 쭉 들어가셔도 되지만 바로 B라는 열머리글 보이십니까? 바로 이 B라는 열머리글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 저처럼 B열 전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제가 3이라는 행을 다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그때는 왼쪽에 3이라는 행머리글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열도 마찬가지고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B열, D열, G열 이렇게 떨어진 열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다. 또는 3행, 5행, 8행 이렇게 떨어진 행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다. 이러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뭘 쓰시라고요? 컨트롤을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클릭 먼저 하시고요. D열, F열이죠? 컨트롤 키 이제 키보드에서 꾹 누르고 계세요. 꾹 누르신 상태에서 D열 클릭, F열 보이십니까? 이때 화살표 모양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는 검은색 화살표죠? 이것도 꼭 확인을 해 두십시오.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열 이렇게. 그러시면 떨어진 열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3행 클릭, 컨트롤 누르시고요. 5행, 그리고 10행 이렇게 누르시면은 떨어진 행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속적인 행은 드래그 하십시오. 또는 Shift 쓰시면 되시고요. 연속적인 행도 드래그 하십시오. 그리고 Shift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왼쪽에 A하고 1 사이에 비어있는 1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걸 제가 뭐라 하겠냐면 전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행과 열 모두 다 합혀져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하실 때 A열과 1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회색의 블럭 지정이 되면서 전체 선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엑셀에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서식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표식도 달라지시고요. 그리고 계산식도 달라지고요. 분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항상 모든 거에서 엑셀은 정확하게 클릭, 즉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같이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행에다가 번호 넣기라는 제목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행을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행을 넣을 때는 넣고자 하는 행의 아래쪽 행머리 거를 클릭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여기 3행에서 클릭한 다음에 저처럼 여기 3행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행을 넣으면은 바로 이 두 개의 숫자들이 아래로 쭉 밀리면서 번호하고 숫자가 사이에 공간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행 자리에다가 새로운 행을 넣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2라는 행머리글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행머리글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2라는 행이 선택이 되셨습니까? 이때 바로 여기 행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중간에 삽입 뭐 찾으시라고요? 삽입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행머리글에서 마우스 누르시고 삽입을 퉁 누르시면은 저처럼 바로 선택한 곳에 새로운 행이 들어가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항상 행을 삽입할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4라는 행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아까와 똑같이 삽입을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된 자리에 이렇게 비냉이 쭉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열도 똑같습니다. 제가 번호하고 번호 사이에다가 새로운 열을 하나 넣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보시는 C라는 열머리글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아까와 똑같이 메뉴 뭘 찾으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삽입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빈 열이 삽입이 되는 거 보이시지요? 지금 저는 하나의 빈 열을 삽입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호와 번호 1 사이에 비냉을 3개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나를 더 넣으셨기 때문에 2개만 더 넣으시면 되겠죠? 이럴 때는 선택을 하실 때 바로 D열과 E열 이렇게 넣고자 하는 행수만큼 열머리글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D열과 E열을 드래그로 이렇게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D라는 열머리글에서 또는 E라는 열머리글에서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나서 여러분 삽입 한 번만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저처럼 제가 지정한 열 개수만큼 또는 제가 이렇게 지정한 행 개수만큼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셨을 때 비냉의 개수가 쭉 들어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C열에서 클릭합니다.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비냉을 그러시면 여기에서 똑같이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삽입 밑에 보시면 삭제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제가 C열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C라는 열머리글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똑같이 삭제. 지금 왼쪽으로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D열에 있던 비냉이 이제는 C열로 오는 거 보이시죠? 자, 오른쪽 눌러서 삭제입니다. 지금 3개의 빈열을 무려 3번이나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번거로우시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행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때마다 4번이나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것처럼 그냥 4행부터 8행까지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자, 4행부터 7행까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이 행머리글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된 행을 또는 열도 삭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제목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의 빈 열을 더 주도록 할게요. 먼저 3행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삽입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행머리글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십시오. 자, 이때 삽입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빈 행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입력할 곳은 이곳입니다. B의 이 셀에다가 번호 넣기라는 제목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의 이 셀을 클릭하시고요. 번호 넣기라고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과 열을 삽입 삭제할 때 저는 이 행과 열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사용해서 삽입 삭제를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위쪽에 보시는 리본 메뉴에서도 삽입 삭제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홈 탭에서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홈 탭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오른쪽에 셀이라는 그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삽입, 삭제, 단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행과 열을 삽입하실 때는 전체 선택을 하셨지만 만약에 번호 놓기와 번호라는 이 사이에다가 하나의 행을 추가하실 때는 그냥 클릭하셨을 때도 저처럼 이렇게 클릭하셨습니까? 중간 셀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오른쪽 셀 그룹에서 삽입이라는 텍스트 보이시죠? 바로 이 삽입에서 클릭하시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시트 행삽입, 시트 열삽입 나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시트 행삽입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행이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삭제라는 텍스트도 있죠? 클릭! 이때 똑같이 시트 행삭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셀은 똑같은 크기의 셀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위에 A열, B열, C열, D열도 모두 똑같은 크기입니다.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행의 높이나 열의 높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크기를 조절하겠다 하시면은 먼저 열 넓이부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와 C열 사이에 경계선 보이십니까? 바로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탁 대시면 저처럼 이렇게 양방향 검은색 화살표가 됩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열의 넓이를 넓히고 싶다 하시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시면 되시고 일명 드래그 하시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다시 넓이의 크기를 줄이시려면 B열과 C열 사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반대로 넓이를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보시는 것처럼 B열과 C열 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셀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긴 셀의 넓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넓이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선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좁혔다 넓었다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라는 동작이었습니다. 또는 지금 보시는 이 선에서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넓이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자동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딱 규격화된 크기로 넓이를 맞추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요, 저처럼 B열과 C열의 크기를 동시에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연속적으로 두 열을 선택하실 때는 바로 드래그 하시라고 했습니다. B열과 C열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 다 되셨다면은 열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열 넓이 보이시죠? 열 넓이에서 클릭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래쪽에 열넓이라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잘 보이도록 화면 가운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보시는 제목줄에서 그대로 화면 가운데로 드래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열넓이 나와 있고 오른쪽 텍스트 상자에 열넓이 숫자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엑셀에서 기본으로 열넓이가 약 8.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우신 다음에 당연히 지우실 때는 커서가 놓여진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저랑 같이 똑같이 15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5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통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B열과 C열의 열넓이를 동시에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반대로 크기를 1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B열과 C열 드래그하셔서 선택하셨습니까?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열넓이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창을 가운데로 살짝 옮기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변경했던 숫자 15로 되어 있죠?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10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열머리글을 다루실 수 있다면 행머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이 가능하신데요. 여기에서 사행부터 제가 예를 들어 8행까지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라는 행머리글에서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십시오. 8행까지. 누르시고 드래그입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은 행머리글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밑에서 세 번째 행이 선택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 높이라는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메뉴를 클릭하실 때는 왼쪽입니다. 명령어를 전달할 때는 왼쪽입니다. 행 높이가 약 16.5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은 8.5였는데 이것보다 더 넓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기본적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행 높이를요. 그러면 이번에는 20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높아지시는 거 보이시죠? 더 높게 하신다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한번 행 높이 하신 다음에 25 이렇게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행 높이와 열 넓이를 조절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연속적인 영역은 Shift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셨고 각각 떨어진 영역은 컨트롤을 사용해서 선택한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영역까지만 선택하실 때 컨트롤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나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키를 사용하시는 거, 이것은 다른 단축키와 더불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 삽입 삭제할 수 있으셨죠? 그리고 그것들의 높이와 넓이도 변경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걸 변경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 메뉴를 누르시면은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왔고요. 혹시 홈 탭의 셀 그룹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가셔서도 삽입, 삭제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엑셀의 기초 과정을 하시고 있는데요. 엑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과정입니다.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닫는 방법이 있고 저장하고 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연습하신 것처럼 문서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하셨나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다른 이름으로 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오른쪽에 찾아보기 있습니다. 바로 이 찾아보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왼쪽 카테고리 중에서 저와 같이 문서를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문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연습으로 저장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이름 보이시죠? 기본 이름으로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지우시고요. 여기에다가 셀 다루기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키 바꾸셨죠? 파일의 이름을 셀 다루기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확장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XLSX입니다. 다 끝나셨으면 저장. 위쪽 제목이 셀 다루기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이 끝나시고 나면은 바로 오른쪽에 창 닫기 X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